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현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라디오 광고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다음 학교 학생들은 한반도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현재 올바른 결정을 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물리적으로 만났지만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현상이 앞으로 한국 사회와 통일 한반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의 다음 학교 슬로건은 배움과 성장입니다. 여러 가지 배움과 성장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찾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이미 정답을 알고 그것을 찾아가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학교에는 캡스톤, 공부 나눔, 동아리, 프로젝트 수업, 배낭여행,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아리를 소개하면서 통합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에서는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매주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독서 토론, 경제, 봉사활동, 헬스 등 여러 동아리 안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학생들이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통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학교 동아리의 자랑인 댄스 동아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도 1년이 됐어. 우리 그때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커져버린 사랑일 거야. 겨울 내내 너를 생각하며 만들던 빨간 스웨터도 입혀줄 거야. 항상 포근했던 네 마음과 어울려 날 생각하면 정말 좋겠어. 거리에 함께 나온 연인들, 밤새 들려오는 노래소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만남을 축복하는 예쁜 선물들 같아.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마음 위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던져버리랄까. 나를 느끼니 너의 모든 걸 사랑해. See your lights, let it snow this starry night. Let the cold weather bring people closer. Come in, baby, let me know ya. 꽁꽁 얼어도 꼭 잡은 손, 차가운 입김 가는 사랑에 녹는 점이 내 맘속에 새하얗게 쌓인 건 예쁜 눈이겠지. 우리 처음 만난 1년 전에 오늘도 지금처럼 하얀 눈이 내렸지. 추억 꽃끝까지 빨개진 날 보면서 넌 놀려대며 웃고 있었어. 가만히 빛을 내면 촛불에 지금 내 마음을 비춰 보일까.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저기
오늘 나보다 모두가 더 좋아 밖에 크리스마스 조명대보다 너와 나 더비 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파 무슨 말이 가장 내게 어울릴까 하나뿐인 사랑 모든 걸 내게 다 주니까 진심으로 노래해 이건 널 위한 가사 곁에 있는 네가 내 전부인 것 같아 지금 네 바람이 들려 저 하늘까지 들려 나도 오늘 밤엔 같은 소원 빌게 될 거야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우리들은 살아 지금처럼만 간직해줄게 이 노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안영미입니다. 이번 학기 대입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제가 다음 학교에서 성장한 부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중국, 엄마는 북한. 나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빠는 중한 가이드였기 때문에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다. 아빠가 집에 머무를 시간은 많아도 2, 3일 뿐이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실 때까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다. 엄마는 가정주부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에서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언제는 엄마가 술을 드시면서 슬픈 표정으로 우신 적이 있었다. 엄마의 우는 모습을 처음 본 나는 당황스러워서 엄마를 안아줬다. 엄마는 그렇게 내 품에서 펑펑 우셨다. 그 후로 엄마는 술을 점점 더 많이 드셨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어느 날은 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발 그만 울어 라고 말했다. 엄마는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나를 때렸다. 그때부터 엄마가 술을 드신 후에 많이 맞게 됐다. 어린 나이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5학년 때 엄마가 한국에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엄마는 나를 떠났다. 그 이후로 나는 중국에서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에 대한 미련은 없었다. 그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엄마가 떠난 한 달 후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잘 지내고 있니? 말 잘 듣고 있고 공부는? 등의 간단한 대화였다. 엄마의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았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갑자기 올라오는 외로움이 나를 감쌌다. 처음으로 엄마가 그리웠다. 나는 2015년 8월 30일에 한국에 도착했고 바로 그 다음날 9월 2일에 학교로 오게 됐다. 다음 학교에서 난 처음으로 북한 출생 언니들을 만났다. 언니들의 따뜻한 미소가 나에게 엄청 큰 친절로 느껴졌다. 덕분에 빨리 다음 학교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언니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엄마도 북한에서 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학교 언니들을 통해 엄마를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가 울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언제는 주말에 집에 갔을 때 나는 누워서 엄마한테 슬쩍 엄마 하나만 몇 개야? 라고 물어봤다. 아마 그때부터 엄마의 출생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집을 청소하면서 일기책처럼 생긴 노트가 있었다.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엄마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나의 소중한 딸아,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이모의물은 잘 듣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우리 딸 너무 보고 싶구나.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때야 내가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 나는 왜 꼭 다음 학교를 다녀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고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는 학교에서 작은 통일이 이루고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후에 계속 생각이 나고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선생님들은 늘 나에게 너희는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해. 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나 스트레스였다. 내가 왜 이 친구들을 사랑해야지 생각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나의 배경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시하게 대해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덕분에 나는 점차 나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나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학교에서 경험했던 따뜻함을 부족한 나이지만 전해야겠다고 이제는 생각한다. 나는 통일 누린 열차를 타고 북한의 모습을 VR 안경을 끼고 본 적이 있다. 그 경험이 인상이 깊어 올해 융합 콘텐츠 VR 전공으로 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 여부를 받았다. 나는 예전에는 사람을 대할 때 부족한 면을 보면서 뒤돌아설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 내가 통일누리 열차를 타고 미래의 통일된 모습을 본 것처럼 나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오는 미래를 상상해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지하철을 장애인들도 당연하게 쓰는 미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미래를 꿈꾼다. 나는 다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따뜻함을 알게 됐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알게 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도움의 손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뜻도 있고 선생님 뜻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소망해본다. 다음 학교는 북한 출생 학생,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 그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한국 학생이 다음 학교 입학을 희망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학생은 한국 학생으로 일반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고민 끝에 다음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학생이 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음 학교 고등과정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1년간 다음 학교에 다니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김예찬 학생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음 학교에 재학 중인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일반적인 진학의 기회 대신 다음 학교를 선택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다음 학교에서 겪었던 저와 통일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통일을 위한 기도를 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통일을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많아지면서 저에게 있어서 통일은 점점 먼 이야기가 되어갔고 그렇게 하루하루 통일에 관심 없이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살다가 저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는 다음 학교라는 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다음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런 수업들을 보면서 조금씩 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또한 커져만 갔어요.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겪지 못한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저의 성적과 저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낙담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뚜렷한 장래희망이 없이 진학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배움이 어디일까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보았고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점점 다음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저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올해 다음 학교 고등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의 생활은 일반 학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출신 학생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이 남한 학생들의 수보다 많았고, 그런 학생들의 비율로 인해서 저는 살면서 거의 겪어보지 못했던 소수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배경이 아닌 다른 배경의 사람들, 이를테면은 탈북민이나 제3국 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우리의 문화와 공동체에 융화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학교에 온 이후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져야 더욱 바람직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누군가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 또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다음 학교에서 탈북민에 대한, 그리고 제3국 출생에 대한, 통일에 대한 편견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한 선입견이 깨어지는 경험을 이 학교에서 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선입견을 가지고 탈북민들과 통일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학교에 오면서 통일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학교는 많은 환경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여행을 다녀서 함께 즐기고 같이 봉사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화합과 작은 통일들을 느끼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세대가 만들어가야 될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통일은 필요하지 않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통일은 그저 국가적 차원의 먼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교에서 다양한 언니, 오빠,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통일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와 바로 내 옆사람 사이에 존중과 연대, 화합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음 학교의 슬로건은 Learn Together, Grow Higher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다음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 통합축제라는 자리를 빌어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하나 되는 다음 학교, 그리고 한반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저의 학생 나눔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캡슐은 다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졸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다음 학교의 필수 비교과 과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을 건강한 관점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움으로써 나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그것을 미래 성장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음 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이죠.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한 컴퓨터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 수업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 작가님들이 오셔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늘 유쾌하지만은 않았는데요. 때로는 밝은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이것을 인정하고 오픈하고 또 표현해내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조차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자기 자신이 지금도 그 성장의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학기에는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해 보았는데요. 그중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탈북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이율성 학생의 작품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축제에서 이율성 학생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이율성 학생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 남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저의 꿈은 조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30분만 있어보고 싶다. 이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격인 누나, 모두가 저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움 없이 공부하며 전교 1등 자리도 양보하지 않은 채 행복에 겨워 살았습니다. 2013년 7월 1일, 제게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던 누나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소식에 세상이 없어지는 듯 했고 눈앞엔 밤처럼 칠흑 같은 캄캄함만 펼쳐졌습니다. 그 후 누나의 목까지 다해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에서 분단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연단에 계시는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모범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울 것 없던 제 삶에도 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5월 3일 빚 받으러 간다고 집을 떠난 어머니께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들려오는 찻소리에 집을 뛰쳐나간 적이 수백 번,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달려간 적이 수천 번. 제 눈엔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 존재는 저에게 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육대회 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픈 마음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밤이 되면 심지어 어머니 품속에서 잠드는 꿈도 꾸었습니다. 30분만 어머니 품속에서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은 그야말로 저의 간절한 꿈이 되었습니다. 탈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보이부의 감시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 집을 떠난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저를 향한 많은 눈들이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마음이 멈춘 것은 아니었기에 그 후로 줄곧 공부에 대한 갈망으로 5년을 살았습니다. 제 일상은 할머니와 땅을 파고 모래를 물이 있는 강까지 날라 사금을 채취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래를 나르고 고작 이틀치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꿈과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슬픔과 주변에서의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죽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심한 복통에 여러 달을 아파하다 충수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배가 많이 아플 때 배를 갈라 장기에 바람을 쏘이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마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병원도 아닌 할아버지 집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들이 배 안의 것들을 끄집어냈고 누군가는 나의 사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 낫기도 전에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젖은 모래자루들을 옮긴 뒤 너무 지쳐 쓰러져 있는 저에게 할머니께서 한 장의 편지를 내미셨습니다. 율성아, 내 엄마다. 눈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꿈속에서만 보던 어머니, 사람만 계셔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던 나의 어머니. 그 감정을 대신하는 듯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 땅에 정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율성아, 어머니 곁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거라.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다 해도 끝까지 찾아 나설 저였기에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어머니 곁으로 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 압록강 옆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날이 밝기 전에 철조망을 넘어 강기슭에서 브로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다 밝도록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저리며 그냥 물로 뛰어들 생각을 수백 번 하던 바로 그때 다행히 브로커가 나타나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날이 밝아 환한 때라 군인들이 눈에 띌 수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 시야를 막아주었습니다. 무사히 강을 건넌 후 연길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동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면서 중국에서 베트남까지 갔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한 후 며칠간 브로커가 소개한 안전가옥에서 지내다가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험한 길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한 저는 국정원에서 드디어 5년 넘게 간직했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율성아, 어머니,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하였습니다. 어머니 품은 상상 속에서보다 훨씬 더 넓고 따뜻했습니다. 그 후 하나원으로 보내진 저는 하나둘 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5년 넘게 간직해오던 꿈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충수염 수술과 비염 수술을 마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받으며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의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경험한 저는 환자들이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통증의학과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음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난 일,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일,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꿈들이 성취되었던 경험을 통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언젠가는 그 꿈들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과정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저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11년도에) 방과후 시설로 시작한 다음학교는 개교 이후에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졸업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서에서는 저희 졸업생 중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빛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의 빛을 좀 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네. 저는 경인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김지우고요. 다음 학교는 2017년에 졸업했습니다. 탈북은 이제 2015년에 해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지역이 단천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검덕강산이랑 허천강산,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친구들이랑 잠깐 놀고 집에 와서 부모님 일선 좀 많이 도와야 하거든요. 그 일선 돕거나 뭐 숙제하고 뭐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시거든요. 북한은 여기처럼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중학교 6년을 한 분이 담임을 하셔요. 1학년 때 딱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신혼이셨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자녀가 2분이나 계셨거든요. 가정적으로 제가 좀 어머니랑 그때는 안 살고 있을 때여서 선생님이 좀 되게 따뜻하게 많이 이것저것 마음을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대학을 가라 해주셔서 대학을 갈 준비를 학교 6년 동안 했었고, 여기는 수능 보고 그 점수 맞춰서 대학에 면접 정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1월에 전체적인 그런 대학 입시 시험을 보고 점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에 따라서 대학에서 다시 또 입학 시험을 또 봐요. 시에서 1, 2등은 김일성 종합대학, 3, 4등은 무슨 김책공대 이런 티어가 나와요. 저는 분석학과라고 그 강물 분석하는 사업이 망하시면서 아버지 사업이 망하시면서 이제 대학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라는 개념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식당이 저희 지역에 식당이 하나였습니다. 공식적인 이렇게
땡땡땡 식당 이렇게 큰 건물은 하나였습니다. 그 식당에서 6, 7개월 정도 일을 하고 기초 자금을 모아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뭐 오징어 이런 거 사서 말려서 팔고 뭐 이런, 저희 지역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어머니랑 헤어진 건 9살 때? 9살 때 헤어졌고, 그때 아마 어머니는 이미 한국 탈북하셔서 한국에 계셨고요. 한국에 오라 하고 저랑 연락이 닿았을 때 그 순간에 갑자기 저도 갈래요 이런 마음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북한에 아빠도 계시니까 나까지 가면 오빠도 없는데 아빠 혼자 계시네,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고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2번, 3번, 5번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너 대학도 갈 수 있고 너 공부 잘하지 않냐, 대학도 갈 수 있고 막 해외여행 좋은 말을 계속 해주니까 그래 나도 좀 가볼까? 약간 나도 가서 대학 다녀볼까? 이런 마음에 엄청 오랫동안 엄마랑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런 그리움 같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무서움보다는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음이 더 커서 결심을 내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탈북을 한다는 게 두만강만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두만강을 건너는 것까지는 되게 쉬웠는데 중국을 이제 한 7일 동안 아래로 남쪽으로 쭉 내려올 때 그곳에서 이제 많이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송되거나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저도 아래쪽으로 거의 내려와서 중국 공안이랑 마주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니까 막 기도를 엄청 하시고 그 무거운 성경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책을 저렇게 챙기는지 이해도 안 됐고 막 아침마다 계속 혼잣말 하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요. 중국 공안에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눈도 못 뜨겠고 그냥 온몸이 이렇게 막 굳어지면서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면 저 한국 가서 교회 다닐게요. 그냥 일단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공안이 앞에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성경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살려졌으니까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녀야지. 약속을 지키려고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불안한 마음 평온해지는 것 같고 친구들도 너무 좋고 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항상 보면 마음에 뭔가 응어리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만져주신 것 같아요. 한국과 북한의 그 사이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게 그 사이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서 적응을 조금 더 빨리 당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봄이었는데 모두가 벚꽃이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이 이렇게 양재천 옆이었는데 벚꽃이 예쁜 걸 모르겠는 거예요. 꽃이 예쁜 것도 모르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심적으로 좀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빛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사회적인 영향, 주변의 가족이라던가 학교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해서 가려지거나 빛나거나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의 빛을 좀 더 밝게 비춰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네. 현장에 나가서 계속 꾸준히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나 지금 행복하면 안 돼. 지금 행복하면 미래에 불행해질 거야.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행복해져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아. 행복이라는 건 약간 저축하지 않는 거다. 그날의 행복은 내가 써도 안 써도 다 없어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날의 행복을 그날에 다 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잖아요. 북한의 문화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통일이 될 거잖아요. 전 믿거든요. 언젠가는 될 거다. 언젠가는 될 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하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제일 먼저 꼭 갈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돼서 북한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직업훈련소를 설립할 거예요. 사업자들을 양성하고 싶어요. 외삼촌 만나고 싶어요. 친척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엄마랑 고향에 가고 싶어요. 엄마 만나고 싶어요. 우린 항상 꿈을 꿨죠. 너와 내가 손잡는 꿈. 설레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먼저 찾아왔죠. 있던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 볼 수 없었지만 이젠 보이기 시작해. 함께 손잡은 우리 모습. 백두대간 따라 배낭 여행하기. 기차 타고서 세계 일주하기. 반세기 지난 헤어짐 다시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서로의 벽을 허물고 우리 서로의 눈을 맞춰요. 아픔을 잊어요. 우리 마음 하나 될 때 통일이 오겠죠. 달려가봐요. 통일을 향해 숨이 차도 멈추지 말고. 거의 다 왔어요. 저 앞을 바라봐요. 통일이 오네. 안녕에 가서 맛집 탐방하기. 북한 친구들과 재능 교환하기. 반세기 지난 헤어짐은 다시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서로의 벽을 허물고 우리 서로의 눈을 맞춰요. 아픔을 잊어요. 우리 마음 하나 될 때 통일이 오겠죠. 달려가
다음학교 감사합니다. 이 다음학교 사랑합니다. 다음학교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저희 다음학교는 올해 여러 동역자분들의 사랑과 응원을 통해 많이 성장하였는데요. 다음에 다음학교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수업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과 전자칠판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8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다음학교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탭에서 다음학교의 정기 후원자가 되어 작은 통일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로 아래의 계좌로 일시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함께 계신 분들은 다음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후원 카드를 작성하신 뒤 현장에 있는 다음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음학교 굿즈 또한 학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에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저희들과 같이 통합축제 참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저희들의 통합축제를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후원해 주시고 저희들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신 여러 후원자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학교 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